안녕하세요. 민윤TV쇼를 환영합니다. 일요일 오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주말은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 책도 몇 가지 읽어드릴게요. 제목은 꿈의 가치는 내가 찾아내는 거야입니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만난 캐롤라인 언니는 러시아 만화책 마녀를 읽고 있었다. 5명의 평범한 소녀들이 자신이 마녀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펼쳐지는 이야기다. 내 고향 하노버는 독일에서 가장 초록색이 많은 동네란다. 아름다운 숲들이 많고 새벽 공기가 맑은 곳이지. 난 만화가가 꿈이야. 처음에 좋아했던 만화는 당연히 일본 만화였어. 특히 유키 카오리의 천사 급렵구에 빠져 있었지. 그림체가 너무 아름다워. 만화는 나를 긍정적으로 변화시켰어. 여러 나라의 만화를 보면서 세계의 다양한 언어를 배우고 습득했지. 또 자연스레 역사와 문화도 공부하게 되었어. 만화 속에는 역사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가 많으니까. 내 나라 독일의 역사도 공부하게 되었고 러시아에 온 것도 슬라브 문화에 대해 관심에서 출발했지. 꿈을 찾기 위해선 먼저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깊이 고민해서 정해야 해. 그렇게 꿈을 찾았으면 절대 포기하면 안 돼. 캐롤라인 언니는 언어와 문화에 대한 공부를 하며 그와 관련된 직업을 가질 계획이다. 명확한 직업을 통해 생활의 부담을 덜어내고 틈틈이 좋아하는 만화를 그리고 싶다고 한다. 돈을 버는 만화가가 아니라 꿈을 쫓는 만화가가 되고 싶은 것이다. 언니는 의사인 엄마가 자신의 꿈을 응원해줘서 큰 행운이라고 했다. 독일에서는 부모님이 의사면 자식도 의사가 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이었다. 시대에 따라 세상은 달라지는 거니까. 우리 할머니는 가족과 함께 지내고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어내는 것에 가치를 두시지. 하지만 엄마는 이혼을 하고 바깥에서 일을 하잖아. 나는 또 엄마와 달리 의사의 길 대신 예술가의 길을 선택했고 결국 가치는 내가 찾아내는 거야. 하여튼 엄마와 여행을 온 건 정말 좋은 선택이었어. 여행 중에 즐겁게 서로를 알아가고 있으니까. 마침 캐롤라인 언니의 엄마가 커피 2잔을 들고 나타났다. 둘은 나란히 앉아 미소를 지으며 커피를 마신다. 어떤 가치를 가졌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어떤 가치를 가졌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나와 다른 가치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태도다. 그 다음에는요.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워. 사람들의 평범한 삶이 보석처럼 반짝거리는 골목을 걷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많은 장면들을 상상하게 된다. 저 예쁜 창 아래서는 곱슬머리 남자애가 사랑의 노래를 불렀겠지. 회색 카디건을 걸친 저 할머니는 저 집 계단에 앉아 먼 곳에서 당나귀처럼 타박타박 걸어오는 손주들을 혹은 그들의 편지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몰라. 골목 앞의 포플러 나무는 이 골목에서 제일 말썽쟁이가 누군지, 제일 착한 소녀가 누군지 다 알고 있을걸. 이런 상상만으로도 골목은 즐거움으로 채워진다. 프랑스 나르본 오후 5시 배바지를 입은 배불뚝이 아저씨들이 이웃에게 작별 인사를 하며 상점 셔터를 내린다. 한순간 고요해진 골목. 노란색 담장들은 지는 햇빛을 받아 더 포근하고 신비롭다. 나는 장롱 안에서 비밀 통로를 발견한 소녀처럼 호기심에 가득 차 나르본의 골목길 구석구석을 걷는다. 미야옹. 2층 창에 널린 빨래 밑을 지나가는데 하얀 고양이가 가르릉거리며 나를 불러 세운다. 나는 고개를 쳐들고 따라서 울었다. 그때 불쑥 집주인 할머니와 손녀가 나타나 손을 흔든다. 봉주르, 우리 고양이 찍고 싶니? 할머니가 내 목에 걸린 카메라를 보더니 물었다. 네. 자, 잘 찍으렴. 할머니는 탁 고양이 앞발을 잡더니 나를 향해 흔들어준다. 봉주르.
봉주르 야옹아. 고양이 대신 할머니가 인사를 하고 나도 따라 인사를 한다. 상점들이 문을 닫은 고요한 골목길에 생기가 돌기 시작한다. 할머니네 고양이 이름이 뭐예요? 이자벨이란다. 혹시 이자벨의 꿈을 알아요? 내가 물었다. 할머니가 이자벨의 아빠를 다시 잡더니 이번에는 아래 위로 움직이며 대답한다. 난 모르는데 직접 물어보렴. 고양이 이자벨아, 네 꿈은 뭐야? 이 노인네가 내 발을 쥐고 멋대로 하지 않는 거 보아하니 어렵겠는걸.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겠지. 아마 무지 어려울 거야. 야옹. 이자벨이 울었다. 배바지 아저씨들의 셔터 내리기, 창문 아래로 휘날리는 빨랫감. 야옹 하고 나를 부른 하얀 고양이 이자벨. 고양이의 아빠를 잡고 흔들어주는 할머니와 손녀. 골목은 세상에 작고 소중한 순간들을 선물한다. 모든 풍경이 하나하나의 보석이다. 그리고 언젠가 지금의 보석이 사라지면 또 다른 보석이 마법처럼 생겨나서 다른 빛깔로 반짝일 것이다. 그러니까 골목은 분명 마법을 부릴 줄 아는 것이다. 나를 즐겁게 해주니까 내 꿈이 된 거야. 20여 명의 10대 사춘기 소녀들이 종이와 나무 판자를 들고 프랑스 아비뇽 거리를 활보하고 다닌다. 휴대폰으로 셀카를 찍고 머리에 반다나를 두르고 짧은 핫팬츠를 입고 친구들과 즐겁게 떠들어댄다. 화려하지 않은 아비뇽 시가지가 불꽃이 연달아 터진 것처럼 화사하다. 아니 저 소녀들은 도대체 무슨 시위를 하고 있는 걸까? 뛰어가서 보니 종이에는 프리허그 하세요 라고 적혀있고 판자에는 세계적인 영국 팝 보이밴드 원 디렉션의 포스터가 붙어있다. 소녀들은 아비뇽 거리를 돌아다니며 프리허그를 해주고 있었던 것이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허그를 받고 즐거워한다. 나도 다가가 샬롯을 꼭 껴안았다. 우리는 원 디렉션의 팬들이야. 샬롯이 말했다. 얼마 전 원 디렉션이 프리허그를 했거든. 팬으로서 우리도 사랑을 전파하려고 거리로 나왔어. 제인과 아만다가 차례로 말했다. 샬롯의 꿈은 원 디렉션을 만나는 것이고 제인의 꿈은 그들의 콘서트에 가는 것이고 아만다의 꿈은 멤버 중 한 명인 해리 스타일스와 허그를 하는 것이다. 다들 10대 소녀들답게 동경하는 그룹에 흠뻑 빠져 있었다. 나를 즐겁게 해주니까 내 꿈이 되는 거야. 샬롯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나도 소녀들의 프리허그 대열에 합류하기로 했다. 프리허그 해드려요. 우리는 함께 동네가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며 다녔고 헤어질 때는 사진을 찍고 SNS 계정 주소를 나누었다. 숙소로 가며 또 한 번 깨닫는다. 꿈은 언제나 즐거움을 바라는 소박한 마음에서 시작한다는 걸. 그러면서 잠들기 전에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들의 목록을 뽑아봐야겠다고 생각했다. 그 속에 틀림없이 내 꿈이 있을 테니까. 보니유는 나의 꿈. 프랑스 남동부의 작은 도시 보니유는 이상하리만큼 조용하다. 점심인데도 햇살을 즐기러 거리로 나오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그늘진 구석까지 햇살에 따뜻한 손길이 닿아서일까? 텅 빈 거리를 돌아다녀 본다. 화려하고 예쁜 꽃들과 현관 앞에 바구니에 담긴 나무들에게 말을 걸었다. 드디어 사람이 보인다. 안경을 쓴 금발의 프랑스 남자다. 안녕하세요. 혹시 이 동네에 특별한 볼거리가 있어요? 제 지도에는 보니유가 잘 나와 있지 않아요. 작은 마을이라서 그래요. 지금 와이프와 마트에 갔다 오는 길인데 동네 구경시켜 드릴까요? 토마 오빠가 웃으면서 이어 말했다. 사실 여긴 너무 작아서 볼 건 딱히 없지만요. 곧 토마 오빠는 아내인 최하이진 언니를 데리고 왔다. 검은 생머리의 언니는 파리에서도 보지 못한 세련된 파리지행의 모습이었다. 토마 오빠는 마을 꼭대기로 차를 몰았다. 가는 길에
최화이진 언니가 값싸고 맛있는 피자집을 알려주었다. 나는 두 사람이 어렸을 때 무슨 꿈을 꿨냐고 물었다. 글쎄. 벌써 꽤 오래전이네. 오빠와 언니는 프랑스어로 한참을 대화하며 고민에 빠졌다. 그동안 차는 보니유 마을 꼭대기에 올라섰다. 차에서 내린 토마 오빠는 문득 감동했다. 그래, 이 풍경. 이게 내 꿈이었어. 나는 원래 파리의 금융업계에서 일하는 비즈니스맨이었어. 하지만 아내를 만나고 딸을 낳으니 더 이상 도시에서 살고 싶지 않았지.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한적한 시골에 내려와 사는 것이 꿈이었지만 파리는 너무 바쁜 곳이었지. 어릴 때부터 나는 조용한 곳에서 삶을 돌아보기도 하며 느긋하게 살고 싶었어. 부모님이 나를 작은 마을에서 여유를 가지고 키웠듯 나도 나의 가정을 그렇게 이루고 싶었지. 그럼 오빠는 꿈을 이뤘네요. 그렇지, 여기가 내 꿈이었어. 보니우는 차만 있다면 살기에 꽤 괜찮은 곳이거든. 우리는 높은 언덕 위에 서서 마을 안 붉은색 지붕을 가진 집과 예쁜 길들을 내려다봤다. 작은 골목 사이로 하나둘 사람들이 나타나고 사라진다. 현관 앞의 나뭇잎들을 빚으라는 아이가 보인다. 미로 같은 마을에는 사람들이 숨쉬며 작은 일들을 해나가고 있다. 길 위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꼭대기에 오르니 아주 잘 보인다. 사람을 잘 보려면 좀 멀리 있어야 하나 보다. 그 다음에 비보잉을 꿈꾸는 45살의 은행원. 아랍에미리트의 아부다비 시내로 가는 버스를 탔다. 옆자리에 배불뚝이 필리핀 아저씨가 앉아있다. 내 꿈은 비보잉을 하는 비보이야. 레이첼 아저씨가 말했다. 나는 침을 삼킨 후에 깊이 숨을 들이켰다가 뱉어냈다. 레이첼 아저씨를 슬쩍 보며 멈칫 입을 연다. 할 수 있을 거예요. 레이첼 아저씨는 마닐라 중심가의 경영구역에서 은행원으로 일한다. 45살에 볼록 튀어나온 배는 걷는 곳조차 위태로워 보인다. 아무래도 비보잉과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지만 용기를 잃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허허허, 고마워. 아저씨는 하마처럼 입을 벌리고 목젖이 보일 만큼 크게 웃었다. 난 17살 때 취미로 비보잉을 했지. 그 무렵에는 대학에 가서 직장을 얻고 가정을 꾸리겠다는 막연한 꿈을 가졌어. 하지만 지금은 빨리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들과 조금이라도 더 시간을 보내고 싶어. 레이첼 아저씨는 어느 순간부터 취미로 했던 옛날의 비보잉이 자꾸만 기억에 나서 되살아나기 시작했다고. 비보잉이 자꾸만 기억에서 되살아나기 시작했다고 고백했다. 하지만 너무 걱정 마. 네? 내 나이와 몸 상태가 비보잉을 하기에는 무리라는 건 잘 알고 있다고. 하지만 꿈이라는 게 꼭 이뤄야 하는 건 아니잖아.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도 꿈이라고. 꿈을 꾸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해주고 싶어. 인생은 시도와 좌절의 연속이다. 레이첼 아저씨는 지그시 눈을 감고 살찐 턱을 끄덕거렸다. 그러니 경험을 많이 해보라고. 나도 어려서 비보잉을 해보지 않았다면 마음속에 비보잉의 꿈은 없었을 테니까.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남은 일요일 시간 잘 보내시고 또 다음 시간에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